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꼭 잊지 말아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한수의 우동균입니다. 추미애가 결국 사고를 쳤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직무배제 조치를 지키고 징계를 청하는 과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검사들이 분노하고 있고 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추미애의 이 무리수 결국 어떻게 될까요? 추미애 문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인문명리학자이신 류동학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 추미애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로 분노의 목소리를 이어가고 계신데 오늘 또 좋은 말씀을 이어주실 거라고 해서요. 먼저 제가 추천을 좀 홍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보시면서 추천 안 누르셨다면 바로 까맣게 추천 버튼 눌러주시고 유동학 원장님 말씀을 좀 함께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본론에 앞서서 저희가 이제 요새 우리 류 원장님의 영상을 많이 올리고 있잖아요. 매주 올리고 있는데 제가 이제 댓글 반응 같은 걸 좀 보다 보니까 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사주, 뭐 운세, 약간 요런 개념 정도로 이제 보시면서 이거 뭐예요? 뭐 이런 거 왜요? 뭐 이런 식으로 좀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누차 우리 원장님을 소개할 때는 인문명리학자로서 소개를 해드렸지 않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원래 이 인문명리학이라는 것은 물론 명리학이라는 학문이 우주론이 있잖아요. 네. 우리 인간은 지구 속에 살고 지구 속에 지대하게 영향을 미치는 우주에 있는 것 중에 태양이 있죠. 그렇습니다. 네. 태양이 없으면 사람이 암흑천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게 달이죠. 네. 해와 달. 뭐 우리 시라든지 문학에 무수하게 해와 달이 있고 네. 쭉 우리 인간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시간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이가 이렇게 돌아가듯이. 그 다음에 공간적 개념이 또 중요해요. 어느 지역에서 태어났느냐.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인적 자원이 중요해요. 부모가 누구냐. 그래서 한 인간을 중요하게 구성하는 것은 하늘의 천기를 나타내는 게 사주팔자예요. 이거를 육식갑자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연월 일시로 이렇게 지금 연이 이제 육식갑자지. 이 무술인데 네. 개, 달이 12개, 생일이 또 60개, 시가 12개 하면 나올 수 있는 2시간 단위로 나올 수 있는 게 51만 8,400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아하. 2시간 단위로 봤을 때 여기 시를 갖다가 또 2시간을 3등분을 해요. 요 밑에 보면 숨어있는 글자들이 있거든요. 네. 여기 이 사주는 묘시는 2개인데 이게 진심은 을개무리가 3개가 나타나듯이 그래서 이걸 나누면 엄청난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같은 날 같은 시 태어나도 한 인간의 운명이 같으냐? 그건 아니에요. 어느 지역에서 활동하느냐? 우리 솔직히 그렇잖아요. 정치적 성향도 영남지방하고 호남지방이 성향이 다르죠. 네, 그렇죠. 그런 거예요. 같은 날 같은 시 태어나도. 서울에서 태어나신 분도 계실 끼고 그렇죠. 전라도에 태어나신 분이고 그 문화가 다르잖아요. 수도권 문화와 호남 문화, 영남 문화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이 성장하면서 거기 성장하면서 성향이 다르게 가치관에 영향을 미칠 거 아닙니까? 우리 명리는 같은 날 같은 거는 상수적 개념을 갖고 그런 변수를 또 잡아야 돼요. 쉽게 하면 우리가 메이저 리그가 있고 마이너 리그가 있듯이 아마 출발점 리그가 다른 거예요. 1등급 인생에 살아간 사람하고 10등급하고. 근데 에너지는 비슷하게 돌아가. 타고난 기운이 비슷하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떤 범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이 범을 처리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하느냐는 사람마다 다른데 같은 날 같은 시에 태어난 사람은 방법이 유사하게 접근하는 거야. 이 하늘에 흐르는 기운을 제 같은 경우는 인문명리학이라는 말을 쓰는 게 동양의 문사철, 네. 문학, 역사, 철학을 베이스로 인간의 본원적인 것을 공부하는 학문이 아닙니까? 인문학이. 그러나 그 인문학의 한계는 인간의 미래를 예측하기는 힘들어요. 역사는 반복된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반복되지만은 어느 달에 있던 일이 벌어질 거라서는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점학이 아니고 명학이라 해갖고 한 인간이 태어났을 때 그 생시까지 정확히 알아가지고 연월일시를 만들어가지고 이 지금 데이터를 만들어가지고 이 51만 8,400가지를 명을 분석하고 이 명을 또 10년마다 오는 운에 대입을 해가 이거는 태어나자마자 죽을 때까지 그림이 다 그려져 있어요. 이게 100% 맞을 수는 없어요. 데이터가. 에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네. 근데 우리가 생판 모르는 사람을 솔직히 우 기자님도 보시듯이 한 인간을 딱 데이터만 갖고 팔구화를 맞춘다는 건 대단한 척준이라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그 의사들이 공부를 그래 많이 해도 첨단 장비를 갖고도 의사 오준율이 몇십 프로 된다는 거 아시죠?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점하기 어떤지 미신이 그 사람들이 내가 보기엔 진짜 무지한 인간들이야. 이건 또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음양학이라 해갖고 과거 시험이 있었던 학문입니다. 요즘에 이제 21세기 돌아가고 다시 동양학 붐이 일어나면서 새롭게 재조명하고 있는 학문이고 굉장히 수리과학이고 자연과학이고 계절과학입니다. 계절학을 중시하고 굉장히 제대로만 공부하면 또 타고난 영성이 있으면 분석력이 아주 탁월하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인문명리학이라는 학문은 결국은 뭐냐, 천문의 이치를, 자연의 이치를 한 인간의 연월일시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 한 인물의 삶의 궤적을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삶의 궤적을 추적하면서 이 사람의 기륭화복과 미래 운을 디딤돌 디디면서 추리하면서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이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할 것이다. 그런 거를 우리가 인문명리학, 저는 이제 역사를 전공하다 보니까 인문명리학, 역사 철학을, 동양 철학을 다 했잖아요. 제도권 공부를 하면서. 그렇습니다. 어떤 역사적 인물이나 현존하는 정치 지도자나 우리 뭐 재벌들, 또 유명한 연예인들,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을 이 명리학과 역사학의 지식을 바탕으로 이걸 한 인물을 추적해갖고 미래가 어떻게 되고 성향이 어떻고 이 사람이 부기가 있는지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미리 예측하고 추리하는 학문입니다. 네네. 추리학이라고 보면 돼요. 네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또 이렇게 인문 명리에 대해서 우리 박 원장님의 명쾌한 설명도 들을 수가 있었고, 무엇보다도 인문 명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관심이 점점 올라갈 것 같은데요. 인문 명리 정치 열전, 우리 유동학 원장님께서 직접 서술한 내용입니다. 안에 여러 정치인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문 명리학적인 분석을 내놓으신 거 있으니까요. 서점에 있습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추미애 장관이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를 한번 이 양반의 청기를 가지고 타고난 성향과 앞으로 현재와 미래가 어떻게 될지 한번 볼까 합니다. 삼국지에 가면 여포 같은 인간이야. 내가 보니까 추미애 장관이. 앞장서갖고 사실 꼭두가시죠 사실은. 그렇죠. 예측하겠는데요. 오늘 하겠습니다만은 추미애 장관은 내년에 오도 가도 못하는 외통수에 걸리게 됩니다. 외통수에 걸린다. 예. 우리 바둑에서 말하는 외통수 아시죠? 예예. 수를 두는데 그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지는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어딥니까? 사면초가에 걸리는 걸 외통수라 하십니까? 그런 상황이 내년에 반드시 벌어집니다. 빠르면 1월 달부터 나타나요. 내년 1월이요. 예. 어허. 빠르면 서서히. 그래서 내년에는 오도가도 못해. 그래서 내년에는 이 추 장관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뭐 때문에 가르쳐? 사람은 정치인들은 목적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추미애 장관이 목적이 뭘까요? 더 큰 욕심을 취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그럼 뭐 서울시장 아니면 국무총리, 그 다음 더 노리면 대통령까지 대통령 노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친문을 등이 어려울 될 거 아닙니까? 대개문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막 박수 쳐주니까 추미애 장관은 어리석게도 막 하는 거예요. 추미애 장관이 판사했다고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주를 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인간이에요. 아하. 내가 저번 달에도 그런 이야기했거든. 어리석다고. 네네. 자, 그럼 이분은 이제 58년, 지금 시중에 보니까 추미애 장관 사주를 풀이하는 사람이 참 많은데, 네네. 보통 생일이 물사주로 풀이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근데 저는 물사주가 절대로 아니라 봅니다. 이분은 벽창호 같고 앞만 보고 하는 간목사주예요. 간목. 예. 그걸 보면 내가 아실 겁니다. 시중에는 개수라고 풀이하는데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내가 들은 바가 있고. 자, 그럼 이분은 띠가, 이게 사주라는 게 기둥이 4개잖아요. 네네. 연월일치. 연이 58년 개띠가 무술생입니다. 이 무술생이라고 토가 누리 깊게 하잖아요. 이 네네. 개띠예요. 자, 그 다음에 태어난 달이 시커먼 글자는 물을 상징합니다. 물. 네. 겨울을 상징하는 에너지예요. 이거는 개수라는 글자입니다. 네. 개수. 그 다음에 요거는 돼지달이에요. 해수라는 용어를 한자가 해, 돼지 해자인데 이게 물을 상징하니까 우리는 읽기로 해수라고 표현합니다. 해수. 네. 그래서 이거는 이동 역마사를 나타내고 고향을 떠나라 이런 뜻이 있고, 생일이 이 양반이 지금 이번에 윤 총장에게 국민들을 깜짝 놀게 하듯이 원래 장관 되고 나서부터 기행적인 행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상식과 원칙을 너무 파기하고 있잖아요. 이 요소가 이 갑인일자라는 글자가 있어요. 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겨울에 나무가 뿌리를 강하게 내려가지고 이 간목이라는 것은 일등주의자가 되겠다는 욕망이 언덕입니다. 항상 앞서고자 하는 사람이고, 네네. 큰 나무라서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고개를 숙이는 법이 절대로 없습니다. 아하. 그 대신 미래지향적이고 생명력이 있으니까 앞만 보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이 간목이라는 사주는 갑인일주로 태어난 사람들은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북한에 가면 말이죠, 평안북도에 가면 벽동과 창성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예. 거기에 유명한 소가 뭐냐면 벽창우라는 벽창우. 소가 있어요. 벽창우. 그러니까 벽동과 창성의 줄임말이죠. 벽창. 네. 벽창 지역의 소가 벽창우라는데, 벽창우라는 말은 고집세고
고집불통이고 말을 듣지 않고 지 이야기만 일방 주장을 그런 미련한 소를 벽창우라고 합니다. 벽창우. 어떻게 보면 안마 보호하는 동물이 뭐냐 멧돼지거든요. 네. 이 갑인일주로 태어나면 추진력은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돌격대장형이야. 아하. 앞만 보고 하는 거야, 이 갑인일주가. 이 남자로 태어나면 이제 대장부 기질이 있는데 이 갑인일주가 여자로 태어나면 삶이 피곤합니다. 왜? 여성이 고기를 안 숙이면 어떨까요? 남편한테도 고기 안 숙이죠. 우리 국민들은 원래 특히 유난히 그 추미애 장관의 성격을 유난히 많이 경험하죠. 그렇습니다. 그런 게 똑같은 거예요, 에너지가. 그리고 시가 이게 묘시거든, 네. 정묘시. 그래서 이 정묘시가 이렇게 됐는데 이분은 한겨울에 자 이래 보면 이제 이 사주를 보면 태어난다라고 생일이 아주 중요해요. 네. 근데 이분은 돼지달에 겨울에 큰 거목 사주로 뿌리를 내렸는데 이게 뿌리가 적당히 내리면 되는데 여기도 뿌리를 내려쁘고 태어난 달도 시도 뿌리 내리다 보니까 이 나무가 막 울창한 숲을 이루니까 이 사람은 쉽게 이야기하면 차로 따지면 시시가 큰 여자야. 아하. 에너지가. 네네. 고개를 숙이는 법이 없어. 기가 울창한 세고. 숲을 이루었어. 네. 그러면 이게 봄의 에너지가 생명이가 우리가 그랬잖아. 나무도 앞만 보고 자라쁘자 하늘만 올라가는데 목적의 시기가 나무가 너무 자라쁘면 거만해지고 네. 그래서 우리가 뭐 합니까? 보통 나무에다가 가지치기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전목 잘라가고 적당히 자라도록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주는 이 간목 사주는 반드시 도끼나 바깥에서 좀 엄격하게 다스리고 컨트롤하고 신호등이 있듯이 이거 터보 엔진 달시 안마 보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신호등도 무시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신호등이나 교통 법규 법률을 지키는 것을 평관 정관이라 하는데 네. 이 양반은 이 추장관은 이 도끼자루 같은 금이 하나도 없어. 아. 쉽게 이야기하면 무질서한 사주입니다. 아하. 무질서하게 자라고 있는 나무예요. 소위 말하는 우리가 룰을 지키는 관운이 없다는 겁니다. 통제가 안 된다. 그렇죠.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쉽게 하면 컨트롤 타워가 없는 거야. 그게 명리학에서 평관 정관이라거든. 근데 이렇게 강한 간목이라는 걸 있잖아. 정관 갖고 안 되고 아주 도끼 같은 군대 가면 막 엄격한 상사가 말을 지배하듯이 강한 사람이 지배를 해야 돼요. 네네. 근데 이분은 너무 강하게 울뚝 써가지고 큰 쇠가 와도 안 될 정도로 안하무인, 오만방자 그런 행위 유주행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국회 가고도 건방지게 국회의원을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모셔서 지 이야기만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국민 알기를 뭐같이 알잖아요. 우리 깨구리 가지 하듯이 너무 웃기는 거예요. 그런 에너지를 갖고 태어나죠. 그런데 이 물은 지혜를 나타냅니다. 네. 지혜를 나타내는데 이 양반이 또 특이한 게 영과 월이 이 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지혜롭고 좋은데 이 사주는 특이하게 영과 월이 묶여붙어 지혜가 묶여붙어요. 지혜가 무게 합의를 해가지고 네. 이 명령이 이 언덕에서 산사태가 나가고 이 물을 막아붙는 거야. 아. 그러면 물이 막혀붙는 거예요. 지혜가. 아.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판검사가 됐느냐? 이 양반이 초년에 운세가요 관이 왔더라고. 이렇게 관이를 해놨죠. 네네네. 이게 금이 왔는 거라. 아하. 이때는 나라에 녹을 먹겠다는 마음이 20년 온 거예요. 20살부터 만 전까지. 네. 이때니까 법대를 가고 판사가 된 거예요. 사주에는 없는데 안하무인인데 그나마 이때는 관이 오니까 사회의 룰을 지키고 사회의 인물이 되고자 노력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서서히 이제 97년 이후부터는 관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아, 그렇네요. 그러죠. 그러다가 특히 더 무질서하게 가는 게 2017년부터는 관을 무시하는 운이 이 사주에 관을 무시하는 걸 상관이라거든. 네네네. 상관 운이 와쁜 거예요. 10년간. 아, 안하무인이 완전히 극대화돼 버린 거예요. 그렇네요. 이 상관이라는 글자는 관을 상하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네네. 자기는 여당을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잘한다고 하지만은 이 상관은 부메랑 효과라 해갖고 도로 자기가 공격했고 사살을 쐈던 사람에 의해서 도로 벽을 치갖고 되돌아오는 소위 말하는 부메랑 효과가 나타난다 이 말이고 네. 이 양반이 지금 위험한 게 뭐냐면 여기 밑에 글자가 뱀이라는 글자인데 대운이 네. 이 대운은 10년 단위로 온다는 건데 이 생일이 범날에 태어났어 이 사람이. 네. 그게 인사형이라 해가지고 파열음이 엄청나는 운으로 갑니다. 이게 심하면요 국립호텔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아, 어디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예. 무상으로도 이제 무상으로 제공되는. 주는 데도 갈 수 있고 아하. 안 되면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럴 때는 뭐 사찰에 가야 은둔한다든지 하여튼 싸우고 충돌하고 자극하고 심지어 몸을 상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본인한테 몸을 치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아,
추 장관이 조심해야 돼요. 이 방송을 보실랑가 모르겠는데 건강 조심해야 됩니다. 아. 이 여자는 합병나면 돌아프거든요. 네네. 예? 그런 성향을 갖고 태어났다고. 한마디로 원칙이 없는 여자예요. 그렇네요. 예? 그래서 내가 이번에 그 추미애 장관이 참 어이없이 하는 행동을 보고 제가 저번 달에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투사, 스페인에 가면 투가 있는데 네. 투사 그 소가 어때요? 그냥 막 달려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형국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저번에 한 달에. 네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예? 며칠 전에 했던 온 국민을 또 쇼킹해봤다 아닙니까? 직무정지라는. 그게 바도로 또 지금 아까 뭐랬냐면 외통수에 걸린 술을 든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부메랑 현상이 나가지고 전국의 검사들이 이거는요, 추미애 장관이 정말 실수하는 게, 그다음 추미애 장관이 검찰개혁을 하는데, 이게 지금 검찰개혁이 맞는지 의문스러워요. 그냥 권력 지키기. 아니, 검찰의 가장 큰 덕목이 뭡니까? 살아있는 권력에게도 수사하는 게 정치적 중립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 문재인 대통령께서 2년 전에, 작년에 윤석열 총장 임명하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같이 살아있는 권력에게도 잘못된 게 있으면 과감하게 수사를 했잖아. 그러니까 이 또 윤 총장은 순진하게 진짜 그걸 믿었어요. 문재인 대통령, 각하, 알았습니다. 그대로 믿어갖고 유재수 사건, 울산시장 선거 사건, 요즘에 라인 옵티머스 원전에 막 우리가 알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은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지만은 굉장히 비겁한 인간이거든. 네네. 소심하고. 참모형 대통령 있잖아요. 네. 자기는 주체적으로 나서지도 못해. 꼭 결정적일 때 수모법입니다. 네. 그래 대학로로 이제 추미애를 통해서 윤석열 총장 죽일 때 동안 이게 결국은요 추미애도 죽고 문재인 정권의 치명타로 갈 겁니다. 내년에 한번 보십시오. 반드시. 큰 일이 뭔가 있을 것이다. 반드시. 그래서 추미애 장관은 아마 국무총리를 맡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다들 지금 그런 분석들을 많이 그런데 하고 있어요. 이거 간목은요. 아까 안마 보고 안 됐거든요. 네네. 내년에 무슨 보직을 맡으면요 몸을 치게 됩니다. 몸을 칩니다. 건강을 날려요. 그리고 아까 사면초가에 갑니다. 사면초가. 네. 왜 또 지금부터 출발된 거예요. 원래 1년 동안 우리는 그 초반에 뭐 검찰 인사권 자기 마음대로 행사해보고 인사 학살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또 윤석열을 어떻게 또 하려고 뭐 감찰 지시하고 막 정말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이런 장관이 없었죠. 우리 그렇죠. 국민들은 조국 장관, 추미애라는 희한한 법무장관 2명을 만나면서 우리 국민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않는 해괴망측한 일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 청와대에는 문 대통령이 즐기고 있는 거예요. 제 뒤에 숨어가지고 그냥 그래, 다 숨어가고 감아먹죠. 뭐 지 손으로 피 안 묻히겠다 이거지. 저는 그렇죠. 국민들한테 아주 선한 이미지를 비추겠다 이거죠. 아주 그냥 나는 경상도 사람이지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경상도 남자인지 의심스러워요. 부산 사람은 그런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화끈한 사람들이라서 부산 우리 시민들은. 네네. 근데 이제 추미애 장관은 내가 보면 이번 하는 행동을 보니까 그래서 이달에 부메랑 효과가 다음 달 초까지 지금 있잖아요. 이달에 네. 저번에 우리 예고했지만은 조직에 파열음이 막 납니다. 하극상이 벌어질 것이고 자기가 모든 액션들이 자기는 막 밀어붙이잖아요. 지금 더 재미있는 거는 정세균 총리도 맞장구 치고 있고 이낙연 총리가 우리 저번에 했잖아요. 저번 주에. 네네. 그 사람이 상당히 그 계산주의자거든. 예. 주판 굴리는 성향이야. 이번에 갑자기 막 윤 총장 보고 막 대들대 평소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사람이 그 문바들 등에 업어갖고 이번에 한번 좀 인기를 가봐야겠다. 한 말에 해보려고. 네. 주판 과감하게 올린 거예요. 그것도 다 철저한 계산주의거든. 기회주의자의 속성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추미애 장관이 설치면 설칠수록 수면하에 있던 모든 사람의 비리가 들통나는 행운을 가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파헤치고 있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추미애 장관하고 윤 총장 그 국회에서 뭡니까? 국정조사하자니까 야당도 좋아하는 이유가 여당이 지금 쫄아쁜 거야. 그러니까요. 예? 까발리면 까발릴수록 비리가 드러나거든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구린 놈이 그렇다고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태는 내가 보니까 조선시대 때 혹시 우 기자님도 그 역사 알겠지만 조선시대 때 연산군의 적폐가 제일 심했잖아요. 그랬죠. 그걸 청산하고 집권했던 세력이 충종. 1506년에 중종반정이잖아요. 그렇죠. 그 중종반정에 이제 박원종, 유순정, 성안이 같은 인물들이 중종반정을 일으켰고 연산군을 쫓아내면서 유교 정치를 확립하려고 신진 사료들을 등록했는데 거기에 34살의 인물을
아주 젊은 나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을 그 당시에 지금의 검찰총장인 대사헌에. 대사원에 임명해가지고 그 양반이 바로 정암 조광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조광조가 딱 권력을 주니까 중종임금이 니 한번 해봐 이랬더만은 우리 시청자들은 이 중종임금을 문재인 대통령하고 비교하면 재밌어요. 아. 조광조를 윤석열 총장에 대비를 하면 돼요. 아. 그래 임명을 해놨더만 조광조가 급진기획을 하면서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공신들이 원래 한 30명밖에 안 되는데 105명인가 만들어봤어. 다 공신이다 해가지고. 그렇지. 예. 그러니까 조광조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4분의 3이 가짜야. 아. 그래 훈장을 박탈했어요. 이걸 이제 역사적으로 유명한 위훈 삭제 사건이랍니다. 네네. 그러니까 받은 사람이 뺏기니까 기분 나쁘잖아. 옛날에는 그 훈장을 받으면요, 땅도 주고 수십만 뭐 평 해주고. 예. 노비하고 다 주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재산을 하면 수백억 받아요. 그렇죠. 그걸 뺏으니까 기분 나쁘잖아. 그래서 그 당시에 그 훈구파, 권신, 홍경주, 남곤, 심정 이 3간신들이 있어요. 홍경주, 남곤, 심정. 요즘으로 따지면 이제 그 중종이 문재인 대통령이라면 제가 봤을 때 정세균 국무총리, 이낙연 총리, 추미애 장관 이런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이 야 큰일 났다 이거야. 조광조가 하니까 우리 죽어났다. 이거 어떻게 죽이는 방법이 없나. 그래서 연구한 게 뭐냐. 조광조 저놈이 왕이 되고자 한다. 그게 바로 뭐냐. 궁궐에다가 잘 아시죠. 주초위양 사건. 네. 국사 시험 많이 나오잖아요. 네. 주초가 뭐냐. 궁궐에 나뭇잎에다가 꿀을 발라가지고 벌레들이 그걸 파묻게 하니까 딱 한자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달릴 주자, 네. 초자 이게 합칭해보면 한양 조치가 되는 거야. 그렇죠. 그죠? 조광조를 지칭하는 거죠. 이걸 궁녀들로 가지고 꼬대기가 왕한테 갖다 주라 이거야. 네. 그래 이 중종이 또 소심한 인간이잖아. 문재인 대통령 성격이 좀 비슷해. 그러니까요. 예, 자기 조광진처도 쫓아내야 돼. 저 훈구파들이 쫓아내도 말 한마디 못하고 예? 지금 주사파들이 뭘 해도 말 한마디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똑같아요. 그래갖고 왕한테 딱 갖다 바치니까 중종한테 갖다 바치니까 중종이 뭐야 조광조가 왕이 될래? 이 가짜인 거 뻔히 알면서도 이제 중종도 조광조가 너무 급진기획하니까 내심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그렇죠. 윤석열 총장이 막 살아있는 사람한테 문재인 대통령 우리 국민들 다 알잖아요. 네네, 그쵸. 하세요 이랬더만은 막 자기를 치고 들어오니까 조국도 치고 막 울산시장도 치고 막 다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쫄아가 소심한 인간이 직접 나서지 못하고 추미애를 내세운 거야. 근데 막 추미애 내가 막 투같이 약간 벽차같이 막 하니까 뭐 이번에도 보면 아이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겠습니까? 그쵸. 뭐 조금 전에 봤던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죠. 뭐 소문에는 민주당은 하루 전날 알았다 이라던데. 네네. 그럼 막 전면적으로 지금 막 청와대, 정세균, 이낙연 총리 막 벌떼처럼 대들잖아요. 윤 총장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 주초위양 사건하고 똑같은 거야. 조광조를 주초위양 사건으로 프레임을 짜가 죽이듯이 지금 윤석열이 프레임을 짜는 거야. 그렇죠. 뭐 지금 이번에 뭐 법원 뭐 사찰 이야기라대. 예. 그것도 프레임 짜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일반 국민들이 넘어갈 거라 착각하는 거야. 그리고 그 6가지 그 안을 했잖아요. 그것도 6가지 했는데 네. 아이고 추미애 장관이 날마다 주장하던 특활비는 안 들어가 있대 또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거는 안 되거든. 그거는. 그 웃기는 거야 한마디로.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은 어리석어요. 나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다음 주에 우리 윤석열 총장 집중적으로 한번 해봅시다. 네네. 하면 윤석열 총장이 머리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정광석과 같은 머리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마 다음 달에는 언론하면서 권토중례하고 와신상담하면서 1월 달쯤 되면 네. 추 장관이 자체 내에서 자체제에서. 폭로전과 부메랑 현상이 발생할 거예요. 자체 내에서 1월 달에. 내년 이야기는 외통수에 걸린다는 확실히 이야기합니다. 예예. 가는 곳마다 달별로 지뢰밭이 있어요. 아하. 그는 내년 신년초에 추미애 장관의 21년 운세 또 재밌을 겁니까? 그렇죠. 그때는 또 달별로 한번 하고 오늘은 이 정도로 추미애 장관은 이번 달 이 액션이 클라이막스다. 네. 외통수를 첫 바도로도 술을 아주 최악의 술을 떴다. 아하. 그래 뭐 이번에 보니까 뭐 정치평론가 이철희 전 의원도 그러대요. 네. 술을 잘못 떠갖고 소탐 대실이 될 것이다. 패착이다. 뭐 조홍천 의원도 그러고 그죠? 그렇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많은 사람이 그러고 완전히 이 추미애는 아까 이야기했죠. 지금 정신이 갔어요. 정신 상태가 갔다니까 운이. 평소 때 현명한 사람이라도 이런 운이 오면 정신이 완전히
휘둘리 가지고 자기도 어찌할 판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보통 뭐라 하면 이제 고사성으로 기호지세다. 여당 입장이고 문바들 입장에서 기호지세. 말 안장이 올라가는 거. 막 달리는 거예요. 외통수도 모르고 막 달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신년 초부터 자체 내에서 고발전, 배신 이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추 장관이 아마 12월 중순까지도 자체 내에서 검찰청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검난에 유사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추미애가 자충수를 뒀고 그것이 이제 시작으로 그것을 시작으로 이제 가는 길마다 칠해밭이 될 것이다. 이 부분은 오늘 류 원장님께서 짚어주셨는데요. 다음 주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또 관련된 이야기들을 인문명리학적 관점에서 풀어드릴 예정이니까요. 계속해서 류동학 원장님과 함께하는 대담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 말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미애 결국 자승자박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지지자들 등에 업어가지고 뭐라도 될 줄 알았나 본데 압도적으로 많은 국민들은 추미애에 대해서 규탄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윤석열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이제 인고의 시간이 왔습니다. 참고 참아내면 오히려 큰 결실을 얻어낼 겁니다. 그리고 추미애는 이번에 벌인 그 행동으로 인해서 스스로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부분을 말씀드렸고 다음 주에 있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분석도 함께 기대해 주십시오. 신의 한수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무엇보다도 영상 외부로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까맣게 추천 잊지 말아 주십시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요. 복세 편살입니다.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 아, 요거 케이크 같죠? 이렇게 딱 하면 케이크. 이 안에 몇 포가 들어있냐? 60포가 들어가 있습니다. 60포. 아하. 이렇게 보증서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요게 세 박스인데 뒤에 딱 열면 또 하나가 있죠. 그래서 60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 이 한 포 한 포가요. 큰 거를 농축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걸쭉하게 들어가 있는데 젊은 분들 되게 좋아해요. 일단 케이스가 멋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에가 간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지키실 수 있을 때 지켜야 됩니다. 자, 우리 유채링이 이제 어제도 네, 먹었지만 고맙습니다. 자, 이게 복세 편살이요. 여러분들께서 늘 저희가 광고해드렸지만은 구전녹용의 엑기스 버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저희 흔히 광고로 말씀드렸던 그 구전녹용 뭐 순, 뭐 구전녹용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한 포를 여기에 담아냈다. 얼마나 걸쭉한지 잘 안 떨어져요. 이렇게 해도. 그만큼 농축되어 있는 이 녹용 성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녹용이 어느 녹용이냐? 러시아 알타이고화국 아바이스크 녹용, 중앙아시아 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정말 혹한의 시베리아 추위를 견뎌낸, 그래서 밀도감이 매우 훌륭한 러시아산 원용, 아바이스크산 원용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 구전녹용 복세 편살이라는 거. 때문에 이 녹용을 즐기시면은 여러분들의 건강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을 거듭 강조드린 건데요. 물론 저희 신하수가 소개해드리는 이 구전녹용 관련 제품들은 모두 의약품이 아니라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을 보조해드리는 건강보조식품이지만은 아주 그래도 몸에 이로운 성분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농축된 액을 드시는데요. 원래 가격이 28만 8천 원입니다. 근데 30%를 딱 쳐갖고 말이죠. 가격이 얼마냐? 19만 8천 원인데 010-9798-8811 9798-8811로 지금 문자 주시면은 주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